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최근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일단 풍수 8원 시대와 9원 시대의 이 기운의 변화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흐름이 좀 어떻게 변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뭐 풍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많으시겠지만 부동산에서는 이제 관심이 없는 분은 별로 없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풍수를 연구하고 상담도 많이 하다 보면 저 역시도 이 풍수하고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매하면 좋은지, 어디를 매수하면 좋은지, 풍수의 기운은 어떤지, 또 어디 들어가면 잘 될지 뭐 이게 다 부동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구은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진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탁하고 불안한 시장이 계속되면서 부동산이 꺾이는 기운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특히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함께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풍수적으로도 어떤 땅의 기운이 한번 명당으로 정해지면 그게 영원한 명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고 경제도 또 잘 될 때 안 될 때 쇠퇴기가 있고 주식시장도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돌고 돌아요. 그래서 땅의 기운, 지기도 사실은 돌고 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심이 없던 지역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개발이 되고 과거에 잘 나갔던 게 이제 부침이 심해지면서 구도심으로 변하고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가는 그런 게 저도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여러분도 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은 시대는 부동산의 기운이 꺾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폭등하는 시기는 구은 시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세상의 기운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 8운 시대 20년간은 정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죠.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이런 기운이 거의 8운 시대 초부터 해서 8운 시대 말까지 이어졌는데 이제는 올해 24년부터는 9운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꺾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올해 여름 더웠잖아요. 이제 보면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시간이 지나면 꺾이게 되고 지금 이제 찬바람이 서서히 막 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가을, 겨울이 오는 거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봄이 오는 겁니다. 기운은 변한다. 지구도 돌고요, 태양도 돌고 우주 전체 기운도 돕니다.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서울이 갑자기 아파트가 막 폭등을 하면서 거의 우리 부동산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도 악성 미분양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8월 달 서울 아파트 거래도 전월보다 2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고 서울 쪽은 그나마 많이 올라가고 연끌해가지고서 뭐 대출도 많이 받고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뭐 34평이 60억 정도까지 나오고 이건 미친 것이죠 사실은.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쇼다. 마지막 불꽃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뭐 34평이 70억 80억 가는 일 절대 없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중수 도시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4평이 싸면 3억대에서 4억, 비싸면 뭐 10억 정도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해서 뭐 10억, 20억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는 구은 시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구은 시대는 부동산을 좀 비관적으로 보냐? 그것은 기운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8운 시대 2004년부터 23년까지 작년까지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죠.
그런데 이 파룬이라는 것은 주역의 개상으로 보면 간계인데 이 간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운적으로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또 산도 의미를 해요. 뭐 산간이라고도 보고 어긋날 간 이제 한자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동쪽에 높은 지대가 있고 남서쪽에 하천이나 바다, 강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바로 경기도 평택이나 동탄, 인천, 송도, 강원도 일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룬 시기엔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또 산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펜션이라든지 또 강원도에서 그때 당시에 동계 올림픽도 파룬 시기에 한 것이고요. 기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파룬 시기에 또 강원도 뭐 양양이라든지 강릉, 속초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꺾여가고 있어요. 이게 기운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이 기운의 변화를 잘 모르면 엉뚱한 곳에 반대, 이제 풍수에서 반대국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가게 되면 기운을 거꾸로 받기 때문에 쇠퇴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기운의 변화는 우리나라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적으로 변하고 또 지구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태양계, 또 태양계만 변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우리 은하계 다 변하고 있어요. 그 기운의 변화는 20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구분 시기는 어떠냐? 이거는 니케라는 것은 남쪽을 나타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원적으로 이별, 분리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문화적으로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파루는 토의 기운이어서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구는 화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높은 지대를 놓고서 북쪽을 바라보는 지형이 좋은데 이게 서울의 강남, 압구정, 청담, 반포, 영등포 또 경기도 부천 일부, 김포, 하남, 파주 일부, 대구나 대전 쪽에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 경기가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구은 올해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20년 동안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 지역이 좀 안 좋고 뭐 그런 지역도 일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기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지역을 가야만이 그동안 8운에 왕성했던 기운이 부동산이 꺾이고 구운 시대였는데 이쪽으로 가야 앞으로 구운 시대는 그나마 부동산도 좋아지고요. 어떤 운기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럼 미신 아니냐? 미신이 아니에요. 풍수는 자연학이고 지리학이고 지질학이고 자연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기운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도 제가 어디가 좋은지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구운의 기운이 시작이 되는데 구운이 무조건 부동산이 폭망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인재 차별화되고 또 그쪽에 좋은 기운이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영상을 여러 번 통해서 빨래야 2024년 하반기, 이제 보통 2025년 상반기 정도 가야 나아질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내년도 25년도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하반기로 좀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는데 다행스러운 건 9월달 수출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12개월째의 수출이 플러스고요. 반도체는 사상 최대 136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조업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날 그 9월 달에는 저기도 많았잖아요. 쉬는 날도 이제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 29억 4천만 달러, 거의 30억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수출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가게, 임대 내는데 이렇게 많냐? 이거 다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지금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실물 경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부동산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나 제조업 일부는 좋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고 이자 내기 빠듯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운의 기운은 부동산이 아닌데 8원 시대는 그게 맞았지만 구운에 와서 이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함으로써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게 거의 저는 물론 다른 요인도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뭐 반 이상을 부동산 한쪽에서 지금 차지한다. 부동산 때문에 반 정도의 영향을 주면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묶여 있는 자금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해서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또 이자율은 높다 보니까 이자 내기 빠듯하고 이런 악순환 거기다가 상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도 일부 빼놓고는 지금 또 떨어지는 추세이고 상가는 뭐 엄청나게 지금 지식산업센터부터 해가지고 임대 나온 게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그걸 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거기 잘못 들어서 묶여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선량한 피해자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5억, 10억 묶여 있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씁니까? 소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 게 수출만, 제조업만 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투자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3대 요소가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소비할 여력이 없고 부동산에서 지금 엉망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평택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고 평택의 기운이 꺾였다. 완기가 이제 끝나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가 평택에 가장 큰 전 세계 최고 큰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2공장, 3공장도 지금 가동을 좀 줄여갖고 셧다운 이야기까지도 나왔던데 지금 뭐 30% 이내로 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라인은 지금 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조금씩 딜레이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평택 지역도 8원 시대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9원 시기 오면서 여기도 꺾이는 거예요. 이런 기운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평택의 기후는 앞으로 길어야 한 3, 4년, 4, 5년밖에 못 간다. 꺾인다 그랬는데 실제로 평택도 좀 안 좋아. 이게 기온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기온이 변하고 또 소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이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부동산 자금용 대출 고액 대출이 이제 5억 이상이 고액 대출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무려 14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 전수 분석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5억이라고 하면 이자가 지금 평균적으로 250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달에 뭐 1, 2천만 원씩 이상 번다고 하면 뭐 300 정도까지는 내가 이자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작년 대비 무려 거의 150% 가까이 고액 대출이 증가했다. 그만큼 가계 부채도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소비도 잘 할 여력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맨날 이자 내고 그런데 이자만 냅니까? 그게 아니라 원금 분할 사감도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에 자금이 다 묶이고 이 고액 대출도 10건 중에 9건이 청년층이래. 2030에서 40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결국 이 부동산 때문에 다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만 결국 부동산 때문에 안 좋은데 그런데 부동산의 기운이 꺾인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지금 대출을 받는 이유가 앞으로 해서 폭등할 거다. 과거처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그런 시기는 이제 구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지역별로 좋은 지역은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차나 뭐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조금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 소비가 18개월 만에 지금 최대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9월 달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경기 영향도 있습니다. 10월하고 11월 연말까지는 좀 봐야 돼요. 뭐 생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2%나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경기 지수 또 수출 무역 수지 이런 게 지금 좋아요. 다만 지금 설비 투자가 또 반대로 좀 투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금을 묶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건 구운의 기운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이제 완전히 차별화가 돼서 아주 괜찮은 지역 아니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너무 부동산에 자금을 묶어두는 것, 그리고 아무데나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 이것은 좋지가 않다. 물론 이자가 이제 떨어지긴 할 겁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이자 떨어졌다 해서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높이 막 심지어 뭐 2배, 3배 이렇게 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풍수적인 기운과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